쿨하게 아주 시크하게 차도남 차도녀처럼 14만 6천 원만 내 손에 쥐어지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은 아니지만 그런 건 비과세가 없나요? 없어요. 만 19세 이상이라면 우리도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할 수가 있답니다. 7.7%짜리 정기예금 든 거랑 거의 똑같이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엄청 추운 날, 새벽에 막 줄을 서가지고 은행 앞에서 이거는 단 한 달만 맡겨도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 원금 손해가 없다는 점 요렇하고 잡아서 가입을 해야겠죠? 생슬, 성과금도 나오고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은 꼭 한두 달 정도는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고삐를 느슨하게 해놓으면 돈이 달아나요. 부자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칼리예요. 비과세 특집 2탄이 돌아왔습니다. 세금을 안 뗀다는 건 엄청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자를 15.4%만 떼요. 지방세 포함해서. 즉 100만 원을 내가 이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15.4%를 떼고 84만 6천 원만 내 손에 쥐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혼전비과세다, 혼전비과세라고 한다면 1.4%밖에 떼지 않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98만 6천 원이 내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와우! 이것만 보더라도 14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물론 이게 엄청난 투자처도 아니고 엄청나게 위험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금 적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자 받는 재미도 조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금을 안 떼고 내 손에 쥐어진 이자 그대로 돌아온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은 5천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만 65세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비과세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저축보험은 10년 그리고 ISA는 3년을 유지해야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난 3년이고 10년이고 너무 길어서 1년 뭐 혹은 6개월 혹은 3개월 이렇게만 묶어 놓을 건데 그런 건 비과세가 없나요? 없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무제한은 아니지만요 3천만 원까지는 우리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우리도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할 수가 있답니다. 짜란! 완전한 비과세는 아니고요. 대신에 1.4%만 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종합과세에도 들어가지가 않고요. 1.4%만 딱 세금을 내고 끝나는 거예요. 분리과세. 그래서 내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내 소득이랑 다 합산을 해서. 그걸 피하고 싶다 할 때도 너무 좋고요. 일단은 세금을 많이 안 내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5천만 원까지 각 금융기관에서 예금자 보호를 보통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3천만 원까지 되니까 무조건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입할 수 있는 곳은 뭐 삼성생명, 현대해상, 뭐 신한은행 이런 데서 다 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은행처럼 생겼는데 은행 우리 집 앞에 은행 있어 거기 가서 가입해야지 라고 했는데 거기가 땡땡 은행 무슨 지점으로 된 곳이 아니고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뭐 임협, 인삼협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농협이 있고요. 이런 지역 금융기관 같이 생긴 곳, 상호금융기관에서 우리는 비과세 예탁금을 세금 우대 예탁금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3천만 원 한도 그리고 세금은 1.4%만 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얘네 금융기관에다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준조합원이라는 거에 가입을 해야 되고 요거는 뭐 5,000원, 만원, 뭐 혹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 비용이 있고요. 이건 나중에 탈퇴할 때 돌려받는 보증금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준조합원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출자금이라는 걸 또 납입할 수가 있더라고요.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준조합원에 가입을 해서 뭐 3천만 원 예금을 했다. 그러면 걔네들은 내가 뭐 예금 적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중도 해지. 중도 해지하고 깨면 뭐 이자 손해만 나지 원금 손해는 사실 거의 없는 게 예금 적금인데 그 출자금이 1,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라고 해서 무작정 세워놓으시면 그거는 뭐 만기가 돼가지고 뭐 약정 기간이 돼가지고 딱 해지해서 쓰는 개념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하시고 활용하시는 건 조금 더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금융기관이 튼튼한 곳인지, 내가 좀 돈을 맡겨도 되는 곳인지, 내가 회원가입으로 좀 딥하게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그리고 나는 이 돈을 안 찾을 건지, 이 돈을 언제 찾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입금을, 출자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예금 적금 금리가 좋아서 성과금도 들어왔다. 근데 ETF나 어떤 ELS, ELD 혹은 외화 통장 이런 거 내가 알아보지 않았다. 미국 주식 잘 모르겠다. 잠깐만 예금 적금 좀 해놔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요즘에 금리가 나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비과세 예적금의 혜택, 효과를 한눈에 보는 거를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3천만 원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예금, 정기예금, 목돈 마련하시는 거, 목돈을 넣어놓는 거, 목돈을 예치하는 정기예금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년 3천만 원 4%로 정기예금을 내가 들었다. 비과세로 1.4%만 세금을 내는 이 세금우대 예탁금으로 내가 비과세 예금을 들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자가 1년 뒤에 118만 3,200원이 나와요. 즉 얘네들은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4.66%로 정기예금 들고 세금 뗀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몇십원 몇백원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는 일반 금융기관에 예금을 했으면 4.66%로 예금 든 것보다 비과세 4%로 예금을 든 게 이자가 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과세가 되는, 세금 우대가 되는 금융기관에서 특판 예적금을 들었다, 나는 최고금리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 최고금리에서 거의 0.7%가 더 플러스 돼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운 좋게 세금 우대 예탁금을 진짜 특판에서 새벽에 줄 서가지고 만약에 7%로 들었다 그러면 이 세금 우대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타 금융기관에서 7.7%짜리 정기예금 든 거랑 거의 똑같이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비 오는 날, 엄청 추운 날, 새벽에 막 줄을 서가지고 은행 앞에서 막 진을 쳐가지고 들어가서 특판 예적금을 하는 건 조금 비추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내가 엄청나게 이자를 많이 받는다, 뭐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줄을 서서 가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몇만 원 차이 나지 않거나 뭐 별로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까지 해서 들 필요는 없지만 가입하는 게 어렵지 않고 뭐 집 앞에 상호금융기관이 있다, 나는 그 상호금융기관에 가서 세금 우대 예적금을 드는 게 아주 쉽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비과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나라에다 세금을 14%를 굳이 난 꼭 내겠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많은 금액도 아니고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 3천만 원 정도는 비자금으로 그리고 비상금으로 안 쓸 자금이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아주 최전방 자금이라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안 쓸 거니까 당연히 이자를 많이 받고 세금도 안 뗀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적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적금도 내가 1년짜리 100만 원 달달이 들어가는 적금을 4%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자가 25만 6,360원이 나와요. 근데 이건 어떤 거랑 똑같냐면 똑같아요. 4.66% 100만 원 1년 적금 든 이자랑 똑같이 나오거나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4.66% 세금을 떼는 적금을 들면 이자가 256, 253, 25만 6,253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 금융기관에서 4.7%짜리 일반 과세 상품을 든 거랑 똑같이 이자가 나오는 거죠. 우리 막 0.1% 더 받으려고, 0.2%더 받으려고 막 공과금 자동이체 하고 체크카드 자동이체 걸고 신용카드 쓰고 청약저축도 가입하고 적금 하나 더 가입하고 막 이러잖아요. 난 쿨하게, 아주 시크하게, 나는 차도남 차도녀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과세만 해주세요 라고만 해도 거의 뭐 0.6% 정도 올라간 효과가 있으니까 시크하게 가입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게 얘가 기간 제한이 없어요. 예금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만 가입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뭐 12개월짜리 다 있고요. 아마 날짜를 지정하면 한 달 이상이면 뭐 날짜 지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2달 뒤에 세계 여행 갈 건데
그러면 한 50일 정도만 예치를 해놓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됩니다. 왜냐면 기간이 한 달 이상이기 때문에 50일, 60일, 뭐 70일, 80일 다 할 수가 있고, 금리만 이렇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금리만 기간, 그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넘으면 정기예금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3개월짜리, 짧게는 3개월짜리, 뭐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다 하실 수가 있고, 얘네들 다 비과세가 되고요. 예금은 당연히 목돈을 마련하기 때문에 처음 예치 금액이 비과세 한도로 빠지는 거고, 적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짜리 100만 원짜리 정기적금을 가입했다. 그러면 비과세 한도는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1200만 원이 비과세 한도에서 빠지는 거예요. 또 너무 좋은 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축보험은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고, ISA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3년을 유지해야 비과세가 되는 건데, 요거는 단 한 달만 맡겨도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지에도 이건 예적금이기 때문에 원금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이자만 좀 덜 빠지는 거고요. 중도해지는 모든 은행, 모든 상품마다 그 기간마다, 구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도해지는 거의 안 나오니까 만기까지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원금 손해가 없다라는 점,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예적금은 제가 뭐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저축 상품 중, 돈 재테크하는 상품 중에 가장 안정적인 상품인 점. 대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적금 하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자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뭐 ETF나 뭐 ELS나 ELD나 뭐 펀드나 내가 알고 있고 이건 확실하게 올라서 내가 이자를 많이 받을 것 같다, 수완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가입을 하시는 거고, 요거는 내가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돈, 현금 유동성이 필요할 때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내 비상 탱크 같은 곳, 탱크 같은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돈을 꺼내 쓰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정기예금은 보통 만기 전에 한두 번 정도는 분할 해지라고 해서 꺼내서 그 금액만큼만 부분적으로 해지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금액만큼만, 내가 꺼내 쓰는 금액만큼은 중도 해지 금리,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 금리로 찾아가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점. 즉 2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내가 500만 원 꺼내 쓰고 싶다. 그러면 만기가 안 되는데 500만 원만 부분 해지, 분할 해지가 가능하고, 걔는 이자가 거의 안 붙는 중도 해지 금리를 따라가는 거고요. 남아있는 1,500만 원, 이 구간에 대한 금리는 우리가 초반에 계약을 할 때 받기로 했던 그 금리대로 흘러갔다가 나는 만기 때 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플러스 그에 따른 이자를 찾아가는 거죠. 정기적금은 보통 분할 해지, 이런 분할 해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보니까 적금을 그냥 다 자유적금으로 통칭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비상 해지라고 해서 분할 해지가 두어 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해지가 아니라 내가 이사 갈 거여서 한두 달만 보증금 때문에 잠깐 꺼내 쓴다. 그러면 이 예적금은 예적금 담보대출이라는 걸 당연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당연히 내 현금을 가지고 빌려서 돈을 잠깐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90% 정도까지는 예적금 담보대출이 나오고요. 즉 5천만 원이 내가 예금을 들어놨다, 적금을 들어놨다 라고 한다면 4,500만 원까지는 대출을 쓸 수가 있고, 금리도 요새는 1.2에서 1.3%밖에 가산을 하지가 않아요. 내 예적금이 4%라 그러면 5.2% 혹은 5.3% 정도로 빌려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금리는 1.2에서 1.3%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은 예금을 해놓을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월급이 만약 발생한다 그러면 내가 요 급여를 일단은 모으려면 적금,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짬짬짬짬 넣어놓는 아주 기초적인 베이직한 돼지저금통 같은 어카운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적금을 보통 해놓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예적금 안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왕이면 우리가 그래도 내 손에 쥐어지는 이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 비과세 예적금 절대 놓치지 말고요. 3천만 원까지밖에 어차피 안 되니까
많이 하고 싶어도 어차피 안 되니까 꼭 이 3천만 원 정도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6%에서 0.7%나 올라간다 그러면 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해서 막 줄 서서 막 싸우면서 가입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0.6에서 0.7% 정도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연uk! 하고 잡아서 가입을 해야겠죠? 연uk! 우리 12월 이제 슬슬 성과금도 나오고 여기저기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은 꼭 한두 개 정도는 써야 합니다, 여러분.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코트도 사고 패딩도 사고 향수도 이렇게 좀 사고 또 장갑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조금은 사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고삐를 느슨하게 해놓으면 돈이 다 달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만약에 비과세 예적금을 처음 하셨다 그러면 당장 잽싸게 이 비과세 상품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나를 위한 선물 조금만 사고 돈 많이 모아고 와요. 안녕. 부자 되세요.